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화연산 자연수의 성질 중에서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소인수분해의 뜻을 알고 주어진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소수는 어떤 수일까요? 그렇죠.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즉 약수를 두 개 갖는 거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수는 무엇일까요? 네, 인수라는 말은 참 낯설죠? 그러면 약수라는 말은 들어봤나요? 네, 인수는 원인이 되는 수다라는 뜻으로 약수와 같은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소인수는 어떤 수일까요? 그렇죠. 소인수는 소수인 약수를 간단히 줄여서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10의 소인수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이라는 수는 1 곱하기, 네, 그렇죠. 10, 그리고 2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10의 약수는 1, 2, 5,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수 중에서 소수인수는 바로 2하고 5이기 때문에 10의 소인수는 2와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직접 하기 전에 먼저 거듭되는 수의 곱셈을 나타내는 방법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때는 곱셈을 통해서 간편하게 나타내고 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을 6번 더하는 것처럼 반복된 덧셈은 2 곱하기 6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값은 2, 6, 12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반복된 곱셈도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가 이렇게 6번 곱해져 있는 상황은 이렇게 다 쓴다면 굉장히 길겠죠? 그런데 이것을 간단히 2에 이렇게 쓰고요. 이게 6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어깨쯤에 6 이렇게 씁니다. 이러한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밑에 있는 수는 밑, 여기에서는 밑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깨쯤에 이 쓴 수를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과 지수를 이용하여 반복된 곱셈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제곱의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다음을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어라는 문제입니다. 자, 5가 몇 번 곱해져 있나요? 네, 4번 곱해져 있죠. 그리고 7이 몇 번 곱해져 있나요? 네, 3번 곱해져 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긴 곱셈은 5의 4승 곱하기 7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인수 분해를 해볼 텐데요. 앞에서 배운 걸 잠깐 복습하면 소인수는 말 그대로 소수인 약수를 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바로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소수인 약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이때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4를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하려면 소수인 약수의 곱으로 나타내야죠. 그렇다면 24를 이렇게 쓰고 24 안에 들어있는 소수인 약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가장 유명한 2가 여기 들어있네요. 짝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24는 2 곱하기 12. 다시 2를 찾으면 2, 6, 12. 다시 6 속에는 2, 3은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3이 더 이상은 다른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24는 2가 3번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한 번 곱해져 있는 걸로 표현할 수 있죠. 이때 2가 3번 곱해져 있는 것을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내서 소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운 학생들 위해서 한 가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나뭇가지 그림 모양으로 나누어가는 방법인데요. 24는 어떤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4와 6, 2와 12, 3과 8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것으로 나눠 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시 4는 2와 2의 곱이고 6은 2와 3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때 끝에 있는 이 수들이 모두 다 소수이기 때문에 24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끝에 있는 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소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24를 다른 방법으로 나누어도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항상 같아지는데요. 어떤 수든지 소인수분해하여 정리하면 그 결과는 항상 같게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수의 소인수분해를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네, 문제 2번은 60의 소인수분해하고 60의 소인수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앞처럼 60은 들어있는 수가 2라는 약수를 가지니까 30, 다시 2로 하면 15. 15 속에는 그렇죠. 3과 5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60은 2가 2개, 3 그리고 5 이렇게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특별히 이 두 개는 간단하게 거듭제곱으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내서 소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60의 소인수는 보는 것처럼 2와 3과 5가 60의 소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 3, 5 밑에 있는 수들을 읽어보면 소인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인수는 소수인 약수이다. 그렇죠? 그리고 소인수분해는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어떤 약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까요? 그렇죠. 소수인 약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해도 그 결과는 항상 하나로 똑같아지기 때문에 유일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소인수분해된 결과는 쓰는 순서가 2 곱하기 3 곱하기 5 또는 2 곱하기 5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순서만 제외하고는 어떤 수든지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유일하게 소인수분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가 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